안녕하십니까. 백성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이번 시간은 4단자 정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수식 또는 뭐 T형, 파이형 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4단자 정수를 사용하는 어떤 이유 또는 뭐 4단자 정수의 개요 또는 뭐 4단자 정수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단자 정수를 왜 쓰느냐 이거를 좀 파악을 해 보신다면 우리가 이 어떤 전력 계통을 이해하고 좀 간단화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지금 써 있는 말은요, 송배전공학, 그러니까 그 발송배전기술사 어떤 기본서죠. 송배전공학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제 송전선로에서 서로 다른 선로의 연결, 분기선, 선로 중간에 변압기 등이 연결되어 복잡한 회로를 구성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로를 취급할 경우에는 4단자 정수로 나타내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 부분을 그냥 뭐 말로만 훅 지나가면 그냥 뭐 남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개통을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좀 보기 전에 개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통을 본다면 일단 발전을 하죠. 발전을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발전을 하죠.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승합 변압기가 있습니다. TR이 있습니다. TR. 여기는 스텝업 TR 내지는 뭐 승합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뭐가 있죠? 송전선이 있죠. 송전이 있습니다. 뭐 1차 송전, 2차 송전, 뭐 송전선이 있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리고 강압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번 승합을 했죠. 22 또는 뭐 여기는 3, 4, 5, 1, 5, 4 등으로 승합했다가 다시 이제 뭐 22.9로 떨어뜨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변환을 해서 이제 뭐 저압으로 떨어뜨리는 0.38 또는 0.2 등으로 이제 떨어뜨려서 수용가로 가는 거죠. 이런 게 그 전체적인 우리 전력 계통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송전선, 여기는 뭐 배전선이라 부를 수도 있고, 뭐 또는 송전선이라 부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조금 부르기 나름이지만 이 투투나인 계통 우리가 그냥 배전선을 부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그린 이유는 이러한 계통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를요, 블랙박스 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를 쳐보는 겁니다. 박스.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자르고, 그래서 요만큼을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커튼 쳐져 있어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되는지 우린 몰라요. 모르는 상태라고 보고, 그럼 얘가 도대체 뭘까요? 할 때 이게 물음표 퀘스천 마크일 때 요 퀘스천 마크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우리는 4단자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4단자 정수. 그러니까 물론 우린 삼상계통이지만 삼상이 아니라 단상으로 이걸 조금 변환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계통을 해석을 할 때는 단상으로 보고, 그 단상을 본다면 그 단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선이 두 개가 나오고 두 개가 들어가고 뭐 이런 계통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요 계통이 요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 부분을 제가 다음 장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다음 장에다가 보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뭐 아까 있었던 변압기, 송전선, 변압기, 송전선 이렇게 뭐 있는 거죠. 제가 뭐 더 하나 그리긴 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죠. 한번 지워보자. 지우고 가자.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하가 나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발전기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제가 선으로 하나만 그린 거는 이건 단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하나만 그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선을 두 개씩 뽑는 겁니다. 하나는 물론 기준선 또는 접지선 내지는 뭐 레퍼런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 보내주는 쪽에 있는 발전기, 뭐 발전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수용가단에 있는 이 부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뭐 이미 우리가 보내주는 거 받는 거라고 해서 일단 빼놓고요. 양쪽으로 빼놓고 우리가 뭐 보는 건가요? 여기에서의 전압.
그리고 여기에서의 전류. 그러니까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여기는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팩터가 네 가지죠.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 팩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송전과 수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4단자 정수 중에서 전파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그 송전단과 수전단과의 관계로 흔히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지만 이 송전단 전압, 송전단 전류, 수전단 전압, 수전단 전류에 대한 상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나타내냐? 우리가 ES, ER 해놓고요. 여기는 Z로만 제가 표현을 좀 해볼게요. 11, Z12, Z21 행렬로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Z22 이렇게 나타내고 IS, IR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냐? 우리가 결국에는 벡터로 좀 나타내고 그냥 벡터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요 형태는. 그래서 이때 요 4단자 정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송수전단 전압과 송수전단 전류와의 관계로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때 이 임피던스 행렬도 4단자 정수의 어떤 한 부류입니다. 얘도. 이것도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뭐가 있나요? 반대로 IS, IR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는 Y11, Y12, Y21, Y22 해놓고 여기는 ES, ER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여기는 뭐죠? I 크게 나타내 보면 어드미턴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냥 행렬로 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냥 뭐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싹 지워보고요. 그냥 우리가 전압과 전류 관계라고만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좀 지워보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2로 나타내는 거죠.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전압, 임피던스, 전류. 여기는 전류, 어드미턴스, 전압. 사실은 어떻게 나타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데 이 4단자 정수라고 하는 이걸 나타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그래서 이때는 어드미턴스 행렬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때는 어드미턴스 행렬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드미턴스 행렬의 경우에는 주로 어디 많이 쓰냐면 조류 계산할 때 많이 씁니다. 조류가 뭐 그 밀물썰물이 아니죠. 전류의 흐름인 거죠. 이제는 좀 약간 용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전류의 흐름으로 그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류, 전력 조류, 전류가 아니라 전력의 흐름, 전력의 흐름. 잘 써보겠습니다. 전류가 아니라 전력의 흐름.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우리는 이 I는 Y2의 형태로 그 어드미턴스 행렬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계통이 병렬 계통이다라는 그 어떤 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드미턴스 행렬을 많이 이용을 해서 전력 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력 계통에서 뭐 하나요? Y부스 행렬 하는 거죠. Y부스 행렬이 뭐예요?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드미턴스 행렬을 해서 조류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조류 계산. 그러니까 조류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그 뭐 가우스 자이데리니 뉴튼 랩슨이니 또는 뭐 패스트 디커플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방법들을 사실은 손으로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입력해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도록 만든 방법들이 그 가우스 자이델, 뉴튼 랩슨 뭐 방법 등등등이 있다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어드미턴스 행렬을 우리가 어떤 때 전력 조류, 그러니까 즉 전력의 흐름을 계산할 때 많이 채용을 합니다. 전력의 흐름은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I의 형태로 많이 표현한 거죠. ES, IS 또는 ER, IR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피상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SS, SR 수전단의 피상분, 송전단의 피상분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이 I를 구해서 넣으면 결국에 전압의 형태로 좀 나타내게 되고 전압과 임피던스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전력 조류에서
주로 활용을 좀 합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송정 특성, 그러니까 송정 계통의 특성을 좀 바라볼 때는 사실은 이렇게 쓰질 않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그냥 ES와 IS. 그러겠죠. 당연히 여기 지금 송전이죠, 송전. 그리고 여기 뭐죠? 수전이죠. 그러니까 송전과 수전 사이의 특성을 알아볼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뭐가 올지는 아직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A, B, C, D로 놓는 거죠. 여기 뭐가 오나요? E, R, I, R의 형태가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송전. 그리고 이거 뭐죠? 수전.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부분이 4단자 정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 식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전파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가 나가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분포정수회로에서의 전파방정식 있죠. 분포정수회로에서 전파방정식은 사실은 이 우리 이 전력계통에서만 쓰이는 그런 방정식이 아니고요. 통신 쪽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전파방정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신 쪽에서. 저도 지금 얼른 생각나는 이름이 이 이름이 좀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 4단자 정수 또는 전파방정식 이런 부분들은 거의 같은 어떤 논리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파방정식을 부르는 것도 어떠냐면 통신 쪽에서 보내주는 쪽, 그러니까 송신해주는 쪽과 수신해주는 쪽의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파방정식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쓰나요?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좀 쓰는 거예요.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의 특성 임피던스 분의 1 뭐 이렇게 여기 특성 임피던스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파방정식이라고 불리우고 사실은 그 개념을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그냥 그대로 채용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송전과 뭐예요? 수전에 대한 그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단자 정수다. 그러니까 이 내부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이 내부를 해석을 할 때 이때 방법이 이제 단거리에서는 그냥 뭐 ZL만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Z 2분의 Z, 2분의 Z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ZZ의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는 방법이 그걸 우리가 T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는 뭐 Z 하나의 양쪽에 어드미턴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뭐 파이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방법 이런 거지 이 자체는 사실은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4단자 정수라는 이 자체를 이해하려면 여기에 단거리니 중거리니 장거리니 이걸 지금 이해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4단자 정수 우리가 왜 썼냐, 4단자 정수 도대체 어디다가 이용을 하냐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좀 우리 4단자 정수 내지는 이 송전 특성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송전 특성 훨씬 더 좀 빨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제 다음 장에 조금 넘겨볼까요? 단거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거리 송전선로에서는 단거리 송전선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여기는 Z로만 써보죠. Z로만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돼요? ES, IS, ER, IR. 그래서 이때 4단자 정수 어떻게 돼요? 1Z, 0, 1이라고 그냥 쓰는 거죠. 여기에 지금 근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를 머릿속에서는 같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송전단과 수전단에 대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제가 단거리라고 썼지만 여기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변압기가 올 수도 있죠. 변압기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Z자 임피던스. 우리 뭐 퍼센트로 나타낸다고 그냥 일단은 보는 겁니다. 뭐 OLTC 이런 거 지금 다 빼고요. 그냥 오로지 퍼센트 임피던스 기본만 생각을 한다면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여기에 퍼센트 Z가 하나 더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일단 뭐 이렇게 또 중거리에서는 T형이 있고 파이형이 있는 거죠.
중거리에서는 T형과 파이형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보나요? T형에서는 2분의 Z 또는 뭐 2분의 Z, 여기를 어떻게 봐요? Y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ES, IS, IR, ER 이렇게 보고, 파이형 어떻게 봐요? Z 2분의 Y, 2분의 Y. 설레는 어드미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거리에서는 어드미턴스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 우리가 오메가 C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드미턴스에 대한 어떤 크기인데, 여기서 C 값이 되게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우리가 마이크로 페럿 단위죠. 6승 단위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여기서 맞죠? 마이크로 페럿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거리나 중거리일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썼지만 이 부분이 이걸 다시 역수를 취하게 되면 오메가 C분의 1이 돼서 10의 6승이 되니까 임피던스로 보면 매우 커지는 거죠. 여기가 매우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대로 봐도 무방한 거죠. 그리고 무한대는 어떤 거예요? 개방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려 안 하는 겁니다. 일반 단거리에서는. 근데 중거리나 장거리에서는 이제 일정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형에 대한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나요? T형에 대한 4단자 정수 우리가 1 플러스 안 되나요? 1 플러스 2분의 ZY, 여기도 1 플러스 2분의 ZY. 여기는 뭐죠? 여기는 Y 그냥 그대로 오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Z에 여기가 어떻게 되죠? 저도 좀 가물가물하네요. 4분의 ZY의 형태로.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분의 ZY. 여기도 1 플러스 2분의 ZY. 여기는 어떻게 되죠? Z. 여기는 어떻게 되죠? Y의 1 플러스 4분의 ZY의 형태로 이렇게 좀 쓰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아까 마찬가지로 ES, IS, ER, IR이 온다라고 반드시 우리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4단자 정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를 도대체 우리가 왜 쓰냐? 송전단과 수전단에 대한 어떤 중간 매개체를 우리가 간략화해서 어떻게 쓰느냐를 나타낸다. 이게 우리가 4단자 정수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훨씬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장거리 어떻게 되나요? 장거리는 사실은 여기가 ZY, 단위 길이당 ZY가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대충 그려도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은 Z, 여기 좀 다시 그려볼까요? 좀 다시 뒷장에다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Z, 이건 단위 길이당입니다. 보통 Y.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ZY는 전부 다 단위 길이당. 그래서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여기가 ES, IS, 여기는 ER, 여기가 ER이 아니라 IR이죠. IR, 여기는 ER. 여기를 조금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의 Z오메가는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송전선에 대한 특성 임피던스 또는 뭐 각 전력 설비의 특성 임피던스. 그래서 여기는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여기서 감마는 뭐였죠? 감마는 전파 정수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죠. 전파 정수 ZW는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좀 다시 좀 크게 써보죠.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ZW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여기가 ZW분의 1에 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코사인 하이퍼블릭 감마 L 써놓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ES, IS.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되나요? ER, IR. 그러니까 송전단에 대한 전압전류와 수전단에 대한 전압전류의 어떤 특성과의 그 중간을 매개짓는 그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를 보여주는 게 4단자 정수다. 이렇게 꼭 반드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요. 제가 여기서 다시 여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한번 이걸 읽어보죠. 조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실제 송전선에서 서로 다른 연결 분기선 선로 중간에 변압기 등이 연결되어 복잡한 회로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로를 취급할 경우에는 4단자 정수로 나타내는 것이 실용적이다. 그러니까 이 4단자 정수의 개념이 조금 감이 좀 오시나요? 그래서 이 4단자 정수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 놓으면 이걸 아까 제가 전력 조리 계산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또는 뭐 전력 이 4단자 정수 가지고 우리가 뭐 그리나요? 전력 원선도 그리죠. 원선도 그리죠. 우리가 전력 원선도 그릴 때 전력 원선도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P 플러스 JQ죠. 근데 P 플러스 JQ를 구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E와 I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송전단이면 S가 붙고요. 수전단이면 PR 이렇게 좀 붙게 되죠. 물론 이거 전부 다 벡터입니다. 지금 이 자체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어떻게 돼요? ES와 IS를 가지고 우리가 송전단의 원선도를 그리려면 이 자체만 갖고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IS를 어떻게 해요? 아까 어드미턴스 행렬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ES, IS. 여기에 A, B, C, D, IS, ES, ER, IR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 형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꾼 겁니다. 어드미턴스 행렬로. 그러니까 여기를 바꾸면 뭐가 나오겠죠. 저도 지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한데요. 여기 뭐가 나오는 거죠. 여기 어드미턴스 행렬이 나오죠. 여기 뭐가 돼요? ES, E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IS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넣어요? 여기다 넣고 계산하고. 그런 계산을 하니 우리가 이제 어떤 원의 형태로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ER, IR도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IR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여기 IR을 쓰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력 원선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원선도 같은 경우는 요 흐름만 좀 알고 계시면 이 푸는 거는 그걸 풀어서 막 전력 원선도를 다 풀어갖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시험에서 결정적으로 전력 원선도 그려놓고 거기에 무효분을 어떻게 투입해야지 전압을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지, 전력 원선도를 그냥 풀라고 그러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건 이해 측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 근데 이해할 때 가장 출발점이 어디냐? 4단자 정수예요. 4단자 정수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어드미턴스 행렬로 바꾸는 겁니다. 어드미턴스 행렬로 바꿔서 이 부분을 다시 어디다 넣는 거예요? 전력 원선도, 전력이죠. 전력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IS, IR에다 넣고 요걸 쭉 계산해 보면 얘도 원의 형태가 하나 나오고 수전단도 원의 형태가 하나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뭐 여기였다가 이렇게 가니 뭐 반시계 방향이니 수전단 원선도는 그 시계 방향이니 하는 얘기도 막 나오는 거죠. 이제 뭐 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단자 정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4단자 정수의 어떤 의미를 뭐다? 송전단과 수전단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근데 송전단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낼 때 우리가 또는 4단자 정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송전과 수전만 딱 이렇게 좀 엮어서 보려면 이때 우리가 흔히 전파방 정식으로서 나중에 이야기되는 이 4단자 정수를 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E, Z, I에 대한 형태는 우리가 회로에 대한 관점, 회로 이론에 대한 관점으로 보고, I는
Y2에 대한 형태는 전력 조류 계산할 때 어떤 형태로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송전단과의 관계를 볼 때는 이 I에다가 여기 A, B, C, D로 많이 본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 4단자 정수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조금이나마 공부하실 때, 특히 이 송배전공 5장에서 공부하실 때 이 4단자 정수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4단자 정수까지 마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